3장의 로피탈 정리만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풀겠는데요. x를 a로 보냈을 때 저 분수함수가 분자나 분모가 둘 다 0분의 0, 그래서 일명 판단하기 힘든 부정형일 때 저 함수의 극한값은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한 거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그 유명한 로피탈 정리죠. 일단 물론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연결된 문제는 여러 개 있지만 현재 필요한 버전만 갖고 와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그럼 여기에다 바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한다는 건 얘는 이렇게 써놨지만 사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는 x분의 사인 x가 되고요. 분자, 분모가 둘 다 0분의 0으로 가는 타입으로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분자, 분모 각각 미분해서 코사인 0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공식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지금처럼 증명이 뭐 로피탈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냥 공대 학생은 얘는 1, 그래서 거의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주 활용되는 공식이죠. 그래서 자주 활용되는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잘 적용하지를 못하는데요. 얘와 연결된 공식 같이 몇 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빈 공간이 없네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저 공식에서 우리는 뭐를 또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도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저 함수의 무슨 상태냐면 역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 또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이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sin x분의 1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코시컨트 x라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또한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으로만 보면 되게 쉬운데 학생들은 가끔 이렇게 마주치면 이 자체를 마주치면 이 파트는 x는 0으로 가는데 코시컨트 x는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수라서 무한대라서 0 곱하기 무한대 극한을 판단하기 힘든 불능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얘는 이거에서 같이 파생된 공식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역수함수인 시컨트까지 갔다면요. 꼭 역수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실은 이 부분도 거의 공식처럼 여러분이 애워져 있을 만한 공식인데 얘도 사실은 저기 있는 사인 공식에서 같이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탄젠트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1이라고 했고 얘의 극한값은 1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역수함수의 극한값도 같이 1인 걸 활용하면 얘가 1이라는 얘기로서 이 얘기는 결론은
이것도 1이라는 거죠. 식으로 보면 되게 쉬운데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논리. 여기로 이 자체로만 보면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판단 불능이 아니라 얘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저 공식에서 관련된 공식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 저것까지 다 아는데 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응용 들어가면 그럼 이런 극한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극한. 쟤는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기본 공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원리는 얘하고 얘가 똑같은 상태로 0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sin x와 sin x가 x를 0으로 보냈을 때 sin x도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는 두 개의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은 쉽지만 선생님이 바로 답을 빼면 너무 갑자기 훅 넘어간다 라고 생각할까봐 간단하게 중간식 한번 확인해주면 sin x를 t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0으로 갈 때 sin 0도 0으로 가서 t도 0으로 가요. 그러면 얘를 치환된 변수 t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t 구간으로 표현해주면 t는 0으로 가고 분모 t, sin t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값은 1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얘보다 더 응용을 또 한 개만 더 응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얘보다 훨씬 복잡한 걸 큰 눈으로 보면 아까 여기에서 뭔가 치환해서 한 덩어리를 치환하듯이 여기 있는 이 파트, 똑같은 파트를 주목하시면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0은 1로 가기 때문에 1-0이 0으로 가고 있죠. 0으로 같은데 같은 값으로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x가 0으로 갈 때 t도 똑같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그래서 치환한 t 변수로 식을 바꿔주면 이렇게 돼서 얘의 극한값도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쉬운 공식이지만 이런 공식은 거기에 있는 증명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거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있는 47페이지 예제 8번은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그 계산이 매끄럽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셀프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절의 내용은 끝났으나 아까 제가 x분의 1 특히 우리가 지금 이걸 공식이라고 하는 얘 같이 연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는데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마무리로 저 그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한은 0으로 보낼 때 극한은 알았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 일단 절편 먼저 사인 이거는 x분의 큰 개는 사인 x, 사인 x에 x분의 1배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x 절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n파이에서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n파이에서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보낼 때는 내가 조금 전에 써놨는데 지웠는데요. x가 0으로 갈 때 저 f함수의 극한값은 얼마였었죠? 1이었었어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분모야 0으로 가지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을 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 얘가 진동하지만 상수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은 0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요. 얘 그래프는 참조 그림 이 그림 1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n파이 부분에서 0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0일 때 극한값은 1이고 뭐 진동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범위에서 분모는 0으로 가면 분자가 상수기 때문에 결국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값은. 그래서 저런 유형이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큰 곡선 x분의 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저런 그래프가 되고요. 지금 양의 방향밖에 안 그렸는데 하지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래프를 조금 효율적으로 그리려면 이 대칭성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얘는 자기 자신과 마이너스 쪽이 같은 우함수 즉 y축 대칭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상태가 저거 전체 그림으로서 참조 그림, 완성된 그림은 12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2번. 그래서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상태의 그림 아까 얘기했지만 5에서 세분적으로 분석했지만 x분의 1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의 이런 그 주기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여기서 끊어놔서 그렇지만 위에처럼 보면 조금 더 잔잔해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을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안다면 얘를 뜻을 모르고 혹은 로피탈로 가지 않아도 그래프에 의해서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분의 sin x에 대한 그래프 분석도 해보고 극한값까지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코사인 쪽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쪽도 그러면 코사인 쪽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절편도 절편이지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대칭성 먼저 확인하면요.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렇다면 쟤처럼 y축 대칭은 시키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절편들, 특히 분자 부분이 0이 되는 건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될 것이므로 이 포인트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들이 서로 0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분석했듯이 그 코사인 값이 x분의 1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프 패턴은 양의 방향만 먼저 그린다면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이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아까 같은 경우는 그림을 제가 그리다가 생략을 했었지만 얘 지금 제가 아까 사인 쪽 그림을 그렸군요. 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얘가 0인 파트에서
0으로 보냈을 때 0과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서 0 곱하기 무한대인데 얘가 어떻게 되지 해서 이 결론이 뭐였던 거예요? 저기서처럼 아까 그림 저쪽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1로 간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이 x분의 1 라인의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지금 제가 그린 사인 쪽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그림이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삐뚤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0일 때 얘는 코사인 그래프는 1로 가고 x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갈까 궁금했던 그 극한값이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무한대라서 결론은 무한대로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얘 무한대로 빠져서 얘는 이쪽으로 무한대로 빠지고 얘 부분은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그래서 1과 무한대가 곱해져서 플러스 무한대로 빠지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인 x분의 사인 x나 x분의 탄젠트 기타 등등의 공식은 있지만 얘를 0으로 보냈을 때 1은 둘째치고 우리가 극한값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처럼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고요. 그 다음에 얘의 자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라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유형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x분의 1 말고 코사인 x분의 1에 루트 x가 아니라 x분의 1배가 된 것까지 그림을 확인했는데요. 루트 x배를 하는데 여기에 코사인 x분의 1의 루트 x배는 아까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제곱이 있을 때 이가 아니라 x입니다. 이런 함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가 0으로 보냈을 때 물론 자극한은 없을 거니까 무극한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얘는 누가 봐도 아까 앞에서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 써야 되겠죠. 얘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 x나 x제곱이나 x의 2분의 1제곱이나 x분의 1, 즉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해봤지만 이쪽에 제곱한 함수는 아직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이거 제곱을 막 그림을 다 쫓아가는 것보다 이거 그냥 코사인뿐만 아니라 제곱 아니면 코사인부터 해도 되죠. 이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쓰면 이게 될 것이고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x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보다 작고 큰 함수를 잡아서 얘를 각각 0의 우극한으로 보내도 0, 얘도 0. 그 사이에 있는 얘의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비록 이제 이거 그래프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얘의 극한값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정리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공부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이런 그 앞에 어떤 다양한 팩터들이 곱해져 있을 때 인수들이 곱해져 있을 때 이 유형에 대한 그래프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만 했는데 아까 우리가 x분의 탄젠트 x도 한번 해봤거든요. 탄젠트를 한 번도 그래프를 하질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x분의 탄젠트 x 같이 분석할 만큼 시간은 되지 않지만 공식으로 외울 때 외우더라도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사인과 코사인에서 분석하듯이 탄젠트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분석해 보시면 쉽게 저 그림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된 각종 공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x를 아주 큰 값, 즉 우리가 그걸 일명 아주 큰 값으로 보내는 상태를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지금처럼 함수값이 특정한 하나의 값, 예를 들면 0으로 간다. 그러면 이와 같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함수값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x를 아주 작은 값, 끝도 없이 작은 값이죠. 그거를 우리는 기호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특정한 하나의 상수값, 그 함수값이 0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럼 그 함수값은 0으로 간다는 거를 기호로 이와 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 다음에 정리가 한번 돼 있죠.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함수값이 어떤 하나의 수렴값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는데 하나의 수렴값 L로 갖는다. 그러면 얘를 기호처럼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L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는데 함수값이 하나의 L로 모아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L이다 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사실은 이미 앞에서 저 기호들을 다 써왔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기호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특히 그림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왼쪽으로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은 L로 수렴하지만 오른쪽 방향은 저쪽과 대칭이 되지 않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같은 L로 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조금 전 앞 페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 정의보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L로 가지만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까 위에 있는 우리가 좀 익숙한 그 x분의 1처럼 좌우 대칭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예측을 못해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지 다시 올라갈지 기타 등등 좌우 비대칭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얘를 꼭 오른쪽으로 갈 때의 우극한과 왼쪽으로 갈 때의 자극한을 동일하게 같은 것이다 라고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비대칭형이 있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아까 그 50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 여기 있는 정리 3 정리는 극한 공식 쭉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굉장히 익숙할 뿐만 아니라 어제도 봤던 공식 같아요. 그러면 이 공식 여러분 어제 공식의 합차곱 나누기에 어제는 똑같이 이렇게 합차곱 각각의 결과를 합차곱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공식과 오늘의 차이는 어제는 구체적인 상수 A로 보냈을 때고 오늘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극한에서 그 합차곱의 공식은 특정한 포인트 A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무한대로 갈 때도 성립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어느 점으로 보내든 저 합차곱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예제 1번 잠깐 보시면 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연속을 적용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분모, 차수를 비교하니까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물론 뒤에서 로피타를 써도 된다고 하지만 이 경우 로피타를 여러 번 써야 되다 보니까
꼭 그 방법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처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제 2번, 1번에 2번도 역시 같은 방법이고요. 이 예제 2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타입이 아니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타입. 이러면 역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불능 타입이죠. 저런 부정형을 마주쳤을 때는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루트를 유리화시켜주죠. 물론 꼭 분자의 유리화가 아니라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분자의 유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 2번 마지막 예제 2번의 그래프도 비대칭형 그래프로서 참조 그림 16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이거는 지금 14번이 제가 지금 조금 이따 더 분석을 하고요. 16번 먼저 봐주시면 이 그림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좌우 비대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 비대칭 예 몇 개, 한 2개 정도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거에 관련된 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분의 1 하면 누가 봐도 다시 2x니까 여기에 조금 변화를 줘서 2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를 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려고 하면 얘가 참조 그림 지금 14를 가주세요. 참조 그림 14. 이건 17인 것 같고요. 14 그 전 단계 하나 전 네, 이거 그림이 되는데요. 얘 지금 x를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0으로 가니까 값은 1로 가는 상태.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함수값은 1로 간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x를 지금 하라고 하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분의 1이 돼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겠습니다. 0으로.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다 보니까 얘는 0일 때의 함수값 f 0일 때의 함수값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1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는 0의 점근선을 받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얼마든지 비대칭형 그래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이렇게 뭐 꼭 선생님은 지수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것만 하나 해서 비대칭형은 꼭 저런 함수 말고도 예를 들면 이런 함수 아직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비대칭형, 얘 또한 이렇게 비대칭형 그림을 나타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칭, 좌우 극한으로 보냈을 때 비대칭을 설명하다 보니 이 결과 그림만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 그림이 저렇게 된다는 건 어제도 말했지만 2장과 3장의 미분, 기타 등등 극대극소까지 다 판단하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형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